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바로 이러한 그 유사 논리 체계로서 이렇게 사주학들의 흐름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 오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는 현상들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주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 예측설, 사주학도 예측설인데 예측설 치고는 역사가 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측설의 제왕,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즉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예측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미 주역에 대해서 깊은 지식체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주역은 뭡니까? 논리 체계 자체는 상당히 이치적이지만 이렇게 점단을 이렇게 끄져간 이런 개념들, 처음에 어떤 작괴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물어본다 아니면 하늘에 물어본다는 어떤 그러한 영감적인 측면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학에도 그러한 직관적 측면이 좀 어느 정도 깔려 들어가 있고, 그러한 시각으로 사주학을 공부했고 이해했고 또한 학문적으로 정리했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은 이렇게 엉뚱하게 빗나간 부분도 좀 있지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주학에서요, 사주학 책에서 적천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적천수. 사주학의 고전 중에서는 상당히 그 신성시대는 그 고전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주학의 가장 오래된 고전은 뭡니까? 물론 이제 당나라 때 이여중 명서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여중 명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들어가면서 낙록자 삼명소식부, 그다음에 그 연애자편 같은 이런 고전도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이렇게 시중에 알려져 있는 책이 적천수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사주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중요한 책이죠. 적천수에 보면은 그 십간론, 천간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면은 그 무토는 고중하다, 기토는 비습하다. 그다음에 경금은 대살이다. 그다음에 신금은 연약하다. 그다음에 임수는 통하다, 계수는 지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무토는 딱딱하고 강하다. 큰 토니까 양토니까. 그리고 음토니까 은하고 습이 들어가 있다. 내지는 경금은 살기가 무지하게 강하다. 반면에 신금은 음이니까 연약하다. 그다음에 임수는 큰 물에 통한다. 그러니까 큰 물이다. 그리고 계수는 연약한 물이다. 이런 개념들이죠. 물론 이것들이 어떤 기운의 한 형상만 친다면은, 기운은 양이 강하고 음은 기운이 멈춰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기운은 스님씨 무토가 그 토의 기운이 강한 건 사실인 거고, 기토는 토의 기운이 그 기운의 동적인 측면은 약하지만 맺혀진 측면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치면은 이런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측면보다는 잘못하면은 그 무토는 큰 흙, 기토는 작은 흙, 경금은 큰 금 내지는 강한 금, 신금은 그냥 약한 현실의 금 같은 개념, 그리고 임수는 큰 물의 개념과 계수는 작은 물의 개념으로서 인지되기가 쉽게 되고 실제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논리가 많이 오류가 된 것이죠. 즉 원숭이 뚜꾸먹이 비행기로 바뀌는 과정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감히 적천수를 부정하느냐, 고전을 부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전, 즉 고전은 뭡니까? 과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든 학문은 고전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고, 또한 그 고전을 반박하고 고전을 부정하거나 고전의 오류를 바꿔줌으로써 발전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 속에서 우리 학문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 고전에서는 지금만큼 알려져 있는 어떤 법칙 체계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한 이렇게 시정할 건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나왔지만 과거를 답습한다면 퇴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로부터 나왔지만 과거를 근거로 해서 더 나은 미래를 갖춰가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의 아마 역할이지 않을까 봅니다. 자, 현재 사주학은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오류들이 이렇게 나오고 논리가 비논리적인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봅시다. 또한 그 음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음양오행설을 공부한 우리 학자들, 동양학자들, 물론 여기서 뭐 한의학이 됐든 어떤 역학이 됐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음양설 혹은 오행설을 아까 했듯이 대단한 이렇게 모든 무불통지 내지는 안 통하는 곳이 없는 법칙 체계, 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어떤 신의 경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신비주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양을 그냥 음은 약한 것, 양은 강한 것 해가지고 현실에 무작정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체계를 가지고 음양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음양은, 자, 현실은 2의 세상입니까? 상의 세상이 3의 세상이라겠습니까? 현실은 3입니까? 5입니까? 현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음과 양 두 가지가 보이죠. 2라겠습니다. 음양의 2개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3, 3개가 보이는 것. 이해가시겠죠? 자,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난번에 음양할 때 1, 2, 3을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양, 중에서 1, 2, 3의 눈법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3으로 바라볼 때 음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2구, 음양의 2가지 시각, 그리고 중간자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3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은 완전한 것, 즉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걸 자세히 관찰하는 게 3이라고 했죠. 그럼 2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분해한다면 2는 그냥 바라보는 거고 3은 좀 더 관찰을 심하게 하는 거라고 치면은 1은 뭘까요? 1은, 자, 무심히 바라보는 것.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1은 우리가 출근길에 무심히 바라보는 찻장가로 보이는 가로수 내지는 그냥 무심히 보이는 번호판들, 이런 것들을 우리 1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들. 그럼 2는 뭡니까? 보다가 갑자기 어떤 관심이 가는 숍,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숍이, 내가 좋아하는 옷가게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가 붙여있을 때 우리는 그걸 유심히 봅니다. 아, 이거 뭔가 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로 2입니다. 좀 더 1보다는 좀 유심히 보는 거죠. 즉 관심 분야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관심 분야. 1은 그냥 보이는 것.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는 것과 관심 분야. 그러면 3은 전문 분야. 전문 분야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직업으로서, 아니면 어떤 분은 취미로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직업 분야에선 대부분 그 분야는 일반인하고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시는 직업 분야를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그 분야를 못한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다 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좀 많죠. 즉 우리만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야, 좀 깊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확히 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봅니다. 바로 이렇게 전 분야, 여러분이 속해서 정확히 바라보는 것, 이 부분이 바로 3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한다면은 그냥 내가 직접 스쳐 지나면서 한 번씩 마주치면 인사,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이렇게 잠깐 보는 사람들을 그냥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1, 2, 3은 항상 어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을 1이라고 본다라면은 옆집 아저씨, 우리 친척, 아니면 조금 동네 아저씨 정도, 동네 사람에서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2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 속사정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옆집 그 사람의. 그럼 속사정까지 아는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3의 시각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1과 2의 3의 시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의 시각은 그냥 누구나 보이는 시각입니다. 누구든지 저 탤런트 어때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있는 그 시각. 그럼 2의 시각은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각. 저 사람은 어떤 데한데 거기다 좀 더 깊게 하는 사람. 즉 누구 탤런트를 좋아할 때 그 팬들은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캐죠. 만약 이렇게 깊게 하는 시각은 2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무리 캐도 그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매니저라 그들의 가족만큼 깊게 알지 못하죠. 바로 그렇게 깊게 하는 시각이 바로 3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3가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은 시각은 뭡니까? 1번과 2번의 시각이죠. 3번의 시각은 특수한 시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형체나 사물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인간성이 좀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벌써 그렇게 보이죠? 인간성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화도 좀 잘 안 낸다. 예를 들어서 물론 낼 때는 많이 내지만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발을 밟고 툭 치고 갑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묻죠 이렇게. 그다음 또 한 사람이 A가 치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좀 이따 B가 와서 또 밟고 갑니다. 아픈데 밟은 또 밟았어요. 아프죠? 어떡합니까? 아이고 예, 괜찮아요. 보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세 번째 C가 가다 거기를 또 밟고 가네. 이때 어떻게 됩니까? 괜찮긴 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조금 속으로 이제 짜증이 좀 나긴 나죠. 뭐 그래서 웃으면서 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네 번째 또 밟습니다. 와서 이때는 저 그냥 밟는 게 아니라 뼈쪽 구두로 밟고 갑니다. 몸무게 두꺼운 사람이. 그러면 이때는 이제 화가 좀 나는 겁니다. 이제는 죄송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때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좀 웃음하기보다는 조금 조심 좀 하시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다섯 번째 ABCD E 다섯 번째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안 밟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와서 발로 밟고 툭 치고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때는 드디어 이제 화가 나서 한마디 쏴 붙이든지 같이 치던 어떤 행위가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저를 1번과 A번과 B번, 즉 1번, 2번, 3번이 저를 봤다라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착해, 인간성 좋아, 진짜 사람 착해, 밟아도 괜찮다, 웃대 이렇게 표현할 것이니까 좋다고 볼 것인 거고, 네 번째 본 사람은 그 사람 그래도 사람이 되면 그래도 사람은 나쁘진 않대, 뭐 인상은 좀 약간 구겨졌지만 그래도 그냥 인정을 해주대. 그래서 다섯 번째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앞에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별로던데, 그냥 바람 밟았다고 막 인상 쓰고 같이 싸우고 막 그러던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모습이 정확히 다 내 원하는 대로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상황에 따라 인간성 좋은 날도 나쁘게 보여지고 때에 따라 인간성 나쁜 경우도 좋게 보여지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사가 재밌기도 하고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시각으로 보이는 겁니다. 원래 보이는 시각, 인간성 좋으면 좋은 대로 보이는 시각, 그리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럽게 보이는 시각, 그리고 좋은 것보다 더 좋게 보이는 시각. 이렇게 세 가지 시각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물론 더 세분화하면 5가지까지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각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기본 시각 가지고 모든 학문 체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양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봅시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대로 보인다겠습니까? 즉 진짜 사실대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변화가 돼서 보입니까? 즉 다르게 보입니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우리는 지구가 현재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랑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칠판도 움직이고 저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칠판은 움직이는 게 아닌 걸로 보이죠. 그러면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로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까? 예, 현실에서는 사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반면에 북극성 내지는 태양 이런 것들처럼 지구에 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맨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동하는 물건은 정한 것으로 보이고 정하는 물건은 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럼 모든 게 다 거꾸로 보이느냐? 그렇진 않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지만, 즉 달과 아니면 오성, 목성, 화성, 토 이런 것들은 지구처럼 움직이지만 역시 마찬가지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즉 그 얘기는 사실이 사실로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기준은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다르게 보는 기준 하에서 바라보고 이 속에 사실로 보이는 것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바로 절대 완전원의 개념이죠. 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양이라고 보는 거고 이쪽은 음이라고 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현재 어떤 시각인 겁니까? 밖에서 양과 음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 양 중에 음 중에 속해 있는 겁니까? 현실은 바로 우리가 양 중에, 즉 뭔가 시작됐다는 자체는 양 중에서 이 중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바라볼 때는 뭐가 먼저 보입니까? 음이 먼저 보이고 그다음 내가 보이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현실에서 나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나입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알게 돼 있죠. 상대방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거죠. 바로 우리는 나 자신을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은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는 주위에서 내가 아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납니까? 아니면은 내가 나를 보는 게 납니까? 주위 사람들은 내 속마음까지 모르죠. 나 역시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건 모릅니다. 어느 게 납니까? 둘 다 나죠. 그러나 둘 다 완벽한 나는 아닙니다. 왜?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는 서로 치우친 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입니다. 중의 눈. 이 사주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의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끄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변합니다.
가장 투명한 안경을 끼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살아가면 누구나 자꾸 색안경들을 끼게 돼 있죠. 붉은 안경이든 푸른 안경이든.